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이동하는 열을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도, 대류, 복사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도라는 것은 여기 네, 지난 시간 걸 볼까요? 네, 전도라는 것은 이웃한 입자끼리 서로의 열을 전달하는 과정을 이제 전도라고 하고요. 보통 고체 입자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그리고 대류는 기체나 액체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입자에서 일어나고요. 직접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진 공기가 직접 이동을 해서 위쪽으로 열을 이동하고 차가워진 공기나 물이 아래로 내려와서 열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거를 말하고 있고요. 복사는 열이 이제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복사 형태라고 했죠. 그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에 관련돼 가지고 이번 시간에 냉난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보여야 될 단어는 단열이라는 단열입니다. 단열. 단열은 열이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는 거. 단열재는 단열을 위한 재료인데요. 여기 아래에서 볼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효과적으로 단열하는 방법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랑 해볼 텐데, 일단 여러분 창문에서 열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원리는요, 유리 고체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이러한 것을 단열하는 방법은 이중창이 있습니다. 이중창은요, 간단한 그림으로는 이렇게 안과 밖이 있을 때 단열을 통해서 이렇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갈 텐데, 또는 거꾸로 더운 여름날 안쪽으로 열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기체잖아요. 자, 아까 전도는 고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의 주 이동 방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공기는 이동하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 방식의 열의 이동을 막아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기를 넣는다는 것은 유리와 유리 사이로 나갈 수 있는 전도를 차단하는 역할이 되죠. 그래서 효과적인 단열이 됩니다. 실질적인 그림으로는 이렇게 여러분의 유리창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과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뭐 두 가지 단데요. 지금 앞과 뒤 이 유리창에서 가운데 이거를 네. 여기 빈틈 사이로 들어가 있는 공기 때문에 한번 차단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리창 여기 밖이라고 할까요? 바깥과 안쪽에 있는 유리창 사이에 첫 번째 유리창과 두 번째 유리창 여기 사이도 공기가 있죠. 그렇죠. 문을 두 개 다 닫아 놓는다면 공기가 세 군데나 있어요.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에서 단열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으로 열도 빠져나가는데 바닥은 고체이기 때문에 얘도 무슨 형태냐면 전도 형태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스타이로폼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서 있는데 바닥에 스타이로폼을 놓으면은 여기 따뜻한 공기 열기가 전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차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벽은 두 가지 형태인데요. 벽을 통해서 전도 복사 형태도 나갑니다. 복사 형태는 아주 적진 하지만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까 같이 스타이로폼을 위쪽에다가 벽에다가 붙여놔서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알루미늄 용지로 복사열 차단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안과 밖에다가 요 사이에 이제 지금 벽이 있죠.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놨고요. 그 앞에다가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복사열이 반사돼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단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난을 당했을 때 위급 상황에 쓸 수 있는, 이거는 위급 상황 때 쓸 수 있는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사람이 이걸 덮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부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 있잖아요. 이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에 당했다고 하면은 밤에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데, 요걸 덮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체온을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대피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알루미늄 호일 옷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벽 같은 데다가 틀을 설치해 놓고 요 공간을 채우고 있죠. 이게 우레탄 폼 같은 건데요. 얘는 공기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과 벽은 고체이기 때문에 전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공기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우레탄이나 스타이로폼을 채워 놓으면은 그 공기층이 전도 현상을 둔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단열 효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냉난방 기구를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풍기와 라지에이터가 있습니다. 얘는 대류 현상을 통해서 우리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런데 설치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방 바닥에다 해야 됩니다. 자,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라지에이터나 난방기구를 아래다가 설치를 하면 아래쪽에 있는 공기를 데우게 되고요. 이 공기가 올라가게 되고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따뜻해지고, 그래서 뱅글뱅글 돌면서 대류로 인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방 바닥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온돌. 온돌은 고체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온돌은 방바닥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한테 아니면은 방 안에 있는 공기에 전달이 되려면 전도가 잘 통하는 바닥재를 사용해야 되겠죠. 아까 위에서 잠깐 언급한다면 스타이로폼 아래쪽에 온도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타이로폼은 열을 잘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뜨거워진 온돌이 위에 있는 방바닥에 전달이 안 돼서 공기가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에어컨은 기체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을 통해서 열이 이동하고요. 찬 공기이기 때문에 찬 공기는 밀도가 커서 내려오는 성질이 있어서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에어컨은 여기다 설치를 해야지 찬 공기가 아래로 가고 뜨거운 공기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거겠죠. 자, 라지에이터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요 그림이고요. 병원이나 이런 데 벽 쪽에다가 설치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집안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라지에이터, 온돌이 없기 때문에 온돌이나 보일러가 없죠. 그래서 라지에이터를 벽면에다가 설치하는 경우, 방바닥 근처에 있는 벽면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은 온풍기. 그리고 이거는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따수미 텐트라고 해서 침대 위에만 이렇게 텐트를 설치하고요. 잠잘 때 이거를 닫아 놓습니다. 왜 이걸 설치할까요? 공기의 열의 이동인 대류를 막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 보통 이렇게 온수 매트나 아니면은 전기장판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 방안이 넓은데 보일러를 적게 틀면서 온수 매트만 사용을 한다면 내 누워있는 등짝은 따뜻한데 앞에 공기는 너무 차갑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류를 통해서 이게 계속 순환이 돼가지고 방 전체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온수 매트로는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수미 텐트를 덮어놓으면 따수미 텐트 안에 있는 공기만
공기만 데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공기라서 온수 매트나 전기장판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해놓을 수 있어서 밤 동안에 잠 잘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열의 이동과 관련돼 가지고 효과적인 단열 그리고 냉난방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열 평형 상태까지 이동하는 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첫 번째로 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렵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낸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열평형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먼저 보고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냉장고 속 음료수. 음료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음료수는 점점 미지근해진다. 하지만 이 미지근해진 음료수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 당연히 음료수는 다시 차가워진다. 왜? 열평형 때문. 여기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있다.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 온도가 높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다. 이처럼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한다. 즉,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음료수는 실내의 따뜻한 공기와 열평형을 이루어 음료수의 온도가 높아지고 냉장고에 넣은 미지근한 음료수는 냉장고 속 찬 공기와 열평형을 이루어 음료수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네, 영상을 잘 봤죠? 우리 이번 시간에 열평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평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만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해서 물의 온도가 같아지는 거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이 관련되어 있고요. 열평형은 또 열의 이동에 대한 방향은 고온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1법칙이고요. 열평형이라는 것은 연력학 제0법칙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열평형을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한다면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양방향으로 열의 이동에 균형이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물체 고온과 저온을 붙여놨을 때 고온에서만 열이 이동해요. 그런데 저온에서도 고온에서도 둘 다 그 입자의 운동이 있잖아요. 입자가 부딪히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도 가긴 합니다. 근데 아주 조금이죠. 아주 조금이라서 겉으로 보기엔 전체적인 양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균형을 이루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가 열평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고온이고 저온이고 없어지고 온도가 같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아무런 열의 이동이 없다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양쪽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보고 그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물체처럼 고온의 빨간색 물과 저온의 찬물을 이렇게 어떠한 그 기둥을 통해서 접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뜨거운 물의 온도와 차가운 물의 온도를 측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진한 색으로, 네. 자, 뜨거운 물의 온도는 처음에, 그리고 차가운 물의 처음 온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찬물과 만났기 때문에 점점 온도가 내려가겠고요. 찬물은 뜨거운 물을 만났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두 물체의 물의 온도가 같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열의 이동이 없이 두 개의 물체가 변함없이 쭉 이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을 열평형 구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그래프에서 열평형 구간을 찾는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분이다 라고 하면은 0분부터 3분까지는 온도 변화가 있고 3분 이후부터는 온도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3분 이후는 열평형 구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때 열평형 온도도 이렇게 점선을 통해서 몇 도인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뜨거운 물이 감소한 온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물이 증가한 온도가 있을 텐데 차가운 물은 여기에서 이렇게 열평형 온도까지, 뜨거운 물은 열평형 온도까지 이렇게 감소를 했죠. 근데 위에서 제시된 그래프에서는 뜨거운 물이 감소한 양이 차가운 물이 감소한 양보다 네, 큽니다. 뜨거운 물이 더 많이 감소했어요. 뜨거운 물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양 중에 누가 더 많다는 거죠? 네, 뜨거운 물이 많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 열을 더 많이 빼앗긴 건 아니에요. 같은 양이 이동을 하고 같은 양이 받기도 하는데 여기 아래 먼저 제시해니까 요거부터 한번 말을 해볼게요. 뜨거운 물이 잃은 양과 차가운 물이 얻은 양은 열의 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온도 차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20도 감소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10도씩만 증가를 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찬물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은 똑같아요. 근데 찬물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 가지면 찬물의 올라간 온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온도가 더 많이 감소하냐에 따라서 어떤 물이 더 많고 적음을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물질은 양이 적은 거고 온도 차이가 적은 물질은 양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온의 물체나 저온의 물체나 잃고 얻은 열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온도가 다르다는 것은 두 물질의 양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그래프에서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평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아요.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물질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은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게 되고요. 우리 중학교 내에서는 열평형, 두 물체가 온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열의 이동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열평형 구간이랑 온도를 찾고 물질의 양을 비교하고 열이 이동한 양을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